제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 상처가 아물지라는 이 제천시를 바라보며 상당히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뛰어야 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오늘 성명서 발표하겠습니다. 성명서. 제천시장 이근규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말고 정계를 떠나라. 제천시장 이근규는 공직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제천화재 참사를 수습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21분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작년 12월 21일 제천 화재 참사에서 이근규 시장은 제천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무엇을 하였는가? 제천시의 발표와 행안부에 보고한 이근규 시장의 당일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은 오후 4시 49분이고 시의회 시정주문에서도 49분에 도착했다고 했으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4시 때 이근규 시장을 현장에서 목격할 리는 없다. 일반 시민들도 당일 자욱한 연기를 보고 뛰어가 도착한 시각이 오후 4시 때 초반인데 이 시장은 4시 6분에 SNS로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제천시의 비상 대응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방증한다. 당일 이근규 시장의 일정을 확인하면 오전 11시 제천소방서에서 열린 119 수호 천사 전문의용대 발대식에서 제천은 화재 소방동문에서 안전하다며 선거법상 금지되어 있는 본인의 치적 홍보가 의심되는 발언을 쏟아냈고 공교롭게도 당일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오후 3시에는 한수면에서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행사를 주최한 수장공사 충주지사에 확인한 결과 준공식 행사 후 주민들과 기념 촬영 등을 하고 4시 40분경에 종료되었다고 하는데 대형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어떻게 태연히 기념 촬영을 할 수 있으며 4시 30분경에 한수를 출발해서 19분 만에 제천 하소동 현장에 어떻게 도착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며 본인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하여 행안부에 도착 시간을 조작하여 거짓 보고를 하고 시위를 기만하고 거짓 답변을 한 것이다. 본인의 정치적 안위와 영광을 위하여 29분의 희생자와 부상자 유족 제천 시민을 기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천시장 이근규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말고 정계를 떠나라. 관계기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사실을 소상히 밝히고 허위보고와 조작에 관련된 자들을 처벌하라. 2018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치외교위원회 부의장 장인수. 이어서 저희 문화예술 정책 분야 발표하겠습니다.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장, 변화하는 제천시장을 꿈꾸는 장인수입니다. 문화예술 체육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원칙은 하나입니다. 문화예술 체육 분야는 문화예술 체육 전문가가 맡아서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제천시장에 당선되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대원칙하에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고 측근을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체육회 등에 앉혀서 문화예술 체육을 조종하는
측근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제 주 공약인 구 동명초 무주에 설립할 계획인 국비로 만드는 시설, 제천의병운동 기념관에 공연장으로도 활용 가능한 시설을 포함하겠습니다. 제천시에서 2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기존의 제천시 문화예술안과 제천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제안 중 어떠한 방안이 합리적인지는 제천 시민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체육은 제천 시민들이 젊고 건강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제천 초중고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를 갖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체육시설 설립과 보강에 제천시 예산을 지원할 것이며 제천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남다른 의지를 갖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천 축구 동호인의 회원들이 열망하시는 제천FC 축구단을 창단하여 K3 리그부터 참여하고 승강제가 본격 도입되는 2020년경부터는 제천FC 축구단이 상위 리그로 승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야구 동호인 회원들이 편하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금성 야구장에 인조잔디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 외 체육단체도 민원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이에 해결을 돕겠습니다. 제천 시민이 건강해야 제천시가 건강해집니다. 2018년 6월 13일은 제천 시민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날입니다. 젊은 제천, 변화하는 제천을 위해 저 장인수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 좀 한 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우, 좀 목이 타네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장인수 후보님께서 이제 그동안 꾸준히 이제 이근규 제천시장에 네.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안 좋은 면을 계속 이제 부각시키면서 아까 오전에 이근규 시장이 기자회견 있을 거다 그래서 후보 간의 입장이다 뭐 이렇게 식으로 간접적으로 밝혔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화재 참사 관련해서 이제 그 밝힌 것도 후보자 입장에서 하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저는 제가 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의 이번 제천시장 선거 주 테마는 포지티브입니다. 젊은 제천, 변화한 제천, 네거티브가 아니고 포지티브입니다. 긍정적 시선으로 제천 시민을 바라보고 제천시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기한 이런 주장들이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절대 비방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에 기초해서 현재 제천시의 가장 큰 당면 과제가 뭡니까? 제천 화재는 참사를 수습해야 됩니다. 저는 감히 후보자로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자질과 토양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어떻게 그 위기 상황에서 제천 시민들은 자욱한 대형 연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구조해보려고 뛰어갔는데 SNS로 4시 6분에 보고받고 버젓이 기념처럼 합니까? 제대로 된 공직자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겁니까 그게? 그리고 저는 현장에 4시 5분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후회하는 거는 전 제중 서울병원 근처에서 연결받는데 전 제천중학교에서 화재가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생들 위험하다는 판단에 뛰어갔는데 하수동 이어가지고 거기서 택시도 안 잡혀가지고 저 정말 있는 힘껏 숨이 멀다가 뛰어갔습니다. 4시 5분에 도착했는데 제가 택시를 타고 갔다면 자동차를 끌고 갔다면 4시 대 초반에 도착했을 텐데 그렇다면 혹시라도 한 명, 두 분의 목숨을 좀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책망을 합니다. 저 또한 이럴진데
우리 화재 참사 희생당하신 유가족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번 제천 화재 참사의 수습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제 자체 진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 이군규한테 가해지는 어떤 의견이 아니고요. 저는 제천시를 바로 세우는데 이 부분이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된다고 해서 오늘 성명서를 긴급 발표하게 된 겁니다. 네, 하지만 오늘 제가 존경하시는 우리 당 고문님들이 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고문님들께서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당내 후보자들끼리 싸우지 말라,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우리 싸우는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당이 더욱 젊어지고 건강해지는데 건전한 비판 속에서 새로운 문화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을 시시하고, 만약에 이 조작이 사실이라면 세월호 보고 조작 시간이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참사를 수습하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경종을 울리는 것이며, 저 또한 앞으로도 추후 대응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당 주문규 고문을 비롯해서 우리 당 원로님, 그리고 이호상 지역위원장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자리를 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저는 한치의 사심 없이 제천 화재 참사를 수습하는데, 우리 제천 시민들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데 이 한 몸 다 바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십시오. 정작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까 4시 5분에 도착했다 그랬죠? 네네. 시작도 있었으면 4시 1분쯤 도착. 예. 한 명을 살렸다 그랬죠? 네. 일찍 도착했고. 예. 4시 17분까지 그때 우수도라고 통화를 했어요, 수행자가. 네. 그때 왜 못 살렸죠? 그럼 저도 그때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네. 제가 도착해서 아마 4시 5분경일 겁니다. 그때 그 상황을 듣게 보면은 남자분들이 탈출해가지고 어떤 분은 트렁크 펜치 창이 있으셨고, 그러면서 그 앞에 여자분들이 계시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경황도 없고, 그래서 앞에 소방관들한테 목청으로 소리쳤습니다. 저기 안에 있으면 빨리 들어가라고. 네. 그러는데 제가 그때 SNS 페이스북에 보면 그대로 제가 다 올렸는데요. 그 우리 제천시 소방서 분들이기 때문에 인력이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경황이 없으시더라고요. 새벽이 된다. 그 2층에서 여자분들이 옷 입고 그런데 허둥지둥 하는데 많이 계신다. 30여 분 이상이. 그 소리 쳤는데도 정말 반응도 없으셨고 아마 경험이 없다고 판단되고, 저 또한 제가 정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4시 8분에. 그런데 그 상황이 저 같은 민간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차량이 불타고요. 자욱한 전기가 진입을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후회하는 거는 조금 일찍 5분 일찍 도착했다면, 그때 아마 우리가 3시 56분에 가야 됐나요? 그렇다면은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어떻게 들어가시나요? 어떻게 들어 살린다는 거예요? 아니, 가서 문 열고서 끄고 내려가야죠. 아니, 4시 초반이면 그렇게 유독가스가 퍼지지 않았다고 먼저 판단되거든요. 제가 눈 다 봤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팩트는 제가 어떻게 구조작업에도 갖추고 있지 않고요. 우리 정재혁 기자님이나 저처럼 그때 현장에 도착하신 우리 기자님들 많습니다. 일반 시민이라면 정말 큰 제천시에서 볼 수 없는 대형 연기가 피어오르니까 그냥 뛰어간 겁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4시 1분, 2분, 3분에 도착하는데 어떻게 제천시에서는 보고가 4시 6분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제천시가 뭡니까? 제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조직 아닙니까? 제천시 비상대응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심각한 문제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최종적으로 제천시의 수장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4시 6분에 SNS를 보고를 받았다고 시의회에서 답변을 했고, 속기록과 제가 동영상을 2차, 3차 검토했습니다. SNS를 보고를 받든
유승민은 보고를 받든 그 상황이 모든 행사를 종료하고 달려왔어야죠. 정확히 이근규 제천시장이 몇 분에 도착하시는지 아십니까? 현장에? 저는 그 4시 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속기록과 행안부 보고에 4시 49분에 도착했다고 발언했습니다. 49분이. 근데 저는 4시 때 이근규 시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4시 5분에 도착해서 상황 파악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진 찍었고요. KBS에 제보했더니 KBS에서 동영상을 확보하라 그래서 동영상을 4차에 걸쳐 찍었고요. 네. 그리고 그때 SNS 카스에 먼저 올리고 제천 대형 화재 발생 다수의 희생자가 나올 걸로 우려됩니다. 이거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근규 제천시장이 17시 20분경에 30분경에 도착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본인이 정확히 시의회 4시 40분 도착했다고 답변했고요. 행안부에도 4시 40분 도착했다고 보고했는데 만약 이 시간에 도착하지 않고 정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5시 2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면 이거 심각한 범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요소가. 저희가 영상대로는 17시간 넘어서 저희한테 잡혀있어요. 그래도 예, 이렇게 저도 4시 때 동영상을 촬영하고 만약에 4시 40분에 이근규 시장이 도착했다면 블랙박스 영상이든 이걸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기자분들도 그렇고 이근규 시장을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에 본 사람은 없습니다. 4시 때. 혹시 행정부 보고에 자료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보고자는 없고요. 그때 시의회에서 이근규 시장이 답변한 동영상이 4시 49분에 행안부 보고라인을 기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속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 필요하면 저도 서류 요청해서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그 4시 30분에 네. 그다음에 준비라고 지금 전화했던 자료 있고 이거는 제가 저 충주 K워터 한국수자공사 충주지사의 담당 부장과 오전에 확인했습니다. 3시에 한수면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했는데요. 태양광이 아시다시피 육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청풍 안쪽에 있어요. 거기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하고 배를 타고 나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준공식이라고 1시간 끝나는데 나오고 그 당시에 K워터 부사장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사장과 함께 거기 월락 나루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동영 촬영하고 간단한 다가하고 주민들과 했다고 하니까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 담당 부장의 말로는 자기들이 충주 목동에 있는 사무소에 5시 한 10분경 도착했다고 하니까 헤어지고 이근규 시장과 그러면 아마 4시 30분경 출발하지 않았나 30, 40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4시 30분에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한수면 그 끝에서 어떤 슈퍼카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19분에 도착할 수는 없다. 4시 30분 자료가 있습니다. 전혀 아니면 원산이야. 동영상은 유튜브에 다 있죠. 네, 유튜브에 그 송명중 의원이 1월 21일 날이었었죠. 그 제천시정부 2차 제천 화재 참사에 관련돼서 이근규 시장한테 도착을 몇 시에 했냐. 소개도 확인했습니다. 49분에 도착했다. 행안부 보고를 기초자료로 말씀드리겠다. 네. 4시 30분. 네. 그때 자료가 그거는 행정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확보 못했고 그 담당했던 그 한국수자원공사 충주지사에서 4시 30분경 헤어지고 자기들은 출발한 거를 기억한다. 자기들이 도착 시간을 다시 못 쓰니까. 정확히 보신 건 아니죠? 네. 정확히 보신 건 아니죠? 못 봤죠. 저는 그때 현장, 그렇지 또 현장에 있었죠. 그때 그 시간. 예. 다른 일 받겠습니다. 네. 예. 질문 해주십시오. 정부에 어떻게 뭐 저기 그 자주 있으십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현재로서 3명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자 애정자는 7분이다, 8분이다 말씀하시는데 8분 중에 컷오프가 되고 3명이 올라가는 거는 저기 최종적 중앙당 결정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그분들의 정체성을 놓고서 보고 3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거는 시민 여론조사 50%. 그리고 당원 투표 우리 어릴 때는 50%지만 7명의 주자 중에 3명의 바구니를 집어넣는 거는 최종적으로 당대표가 결정했습니다. 저는 7명의 후보 출마자 중 한 번도 당적으로 옮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고 다만 작년에 제명이 되어가지고 2달간 타이에서 당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임결정사에 아니기 때문에 당을 떠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뭐 훌륭하신 분들이 저희 당에 입당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 가장 우선입니다. 환영을 하나 입당 원서에 잉크도 말기 전에 과연 그분들이 저희 시장 후보 절대 누구 비싼 것이옵니다. 그분들이 과연 저희 당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입당 원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후보로 합동된다. 저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입당해서 열심히 3, 4년간 우리 국민님들을 비롯하여 당원들과 스킨십을 통해서 우리 당의 역사를 배우고 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호흡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도 늦지 않는다. 이런 기준을 본다면 저는 3명의 방울 속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저의 그 장점은 정치 신인입니다. 현재 5% 정도 가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아마 상향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3명의 바구니에 들어가고 감히 열심히 해서 그 당원과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최종 후보로 낙점해야 확실합니다. 네. 저는 기자는 아닙니다만 네. 시장 후보께서 문화예술 정책을 발표하신다 해서 또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홍보하는 입장에서 무슨 말씀이시나 물어보러 왔습니다. 이름은 홍창식이고요. 네. 이제 시장이 되시면 제 질문이지 장인수님이 아닌 다른 시장님들한테 공통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시장이 어떤 분이 되더라도 제천시가 관리하는 여러 가지 이제 민간단체 문화예술 단체들이 새로 생기거나 기존에 있는 단체장들을 자기 사람을 심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이용해 볼까 하는 그런 욕구들이 누구나 다 생길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면 작년에 문화재단 수립관 조례를 시에서 넘기는 과정과 그것을 위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문화예술계가 양분이 되고 내용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서 보면 지원을 하되 가섭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뭐 우리 문화부 장관 노정환 선배께서도 말씀하시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문화예술 단체나 무슨 이제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지원을 했을 때 가섭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려면 구조적인 장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을 만든다면 문화재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사장이나 이사들을 시장이 자기 사람들을 꽂아놓는 것이 아니고 무슨 위원회를 공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사를 구성할 데 있어서 내 사람보다는 지역에서 명망이 있거나 문화예술계 시민사회단체 또 뭐 제천시에 관계된 신분들이 골고루 이렇게 참여를 해서 독립성을 확보한다든지 또 그 단체에 제천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되 당선을 하지 않고 또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운영이 안정적으로 되게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좀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뭐 대안을 갖고 계신지 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여기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고요. 저는 만약에 제천시장에 당선되면 물론 저를 지지했던 분들도 계시지만
지지하지 않았던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제천시장에 당선된 이후로 모든 분들이 저희 지지하고 제천 시민입니다. 문화, 예술, 체육 표현 특히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에서 요즘에 가장 핵심 요소로 할 수 있는 창의성이 구현되고 발현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문화예술단체 시장이 당선되면 자기 측을 앉혀서 조종하고 체육계 자기 사람 앉히고 이런 것들이 관행하는 관행으로 치부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저는 제천시장에 당선되면 제 시장 선거에 도왔던 인사들을 절대 낙하산으로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정말 문화, 예술 분야에 오히려 저를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일지라도 정말 문화, 예술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전문성을 갖추고 제천의 문화, 예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신 분이라면 적극 끌어안겠습니다. 문화, 예술이 살아야 제천이 삽니다. 저를 반대했던 사람일지라도 체육계의 전문적인 식견과 열정이 있으면 그분을 체육회로 모시겠습니다. 체육은 체육이니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천이 젊어지고 그래야 제천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으신 말씀 읽어주셨는데요. 제가 반드시 이번에 제천시장에 당선돼서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에서 지금 현재 명목만 유지되고 있는 의병문화재 정말 창의적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 만들겠습니다. 1년 내내 제천을 찾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도록 저희 핵심 공약인 1년 제천 방문 관광객 1000만 명 달성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모든 것을 기획했고 주축했기 때문에 이런 같이 합심해서 나가도 부족한 판에 지금 저희는 전국에 229개 자치단체가 경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정 분열입니다. 저 앞에서 화합하지 않고 단합하지 않고 시장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배치했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현상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기득권 내려놓고 전문가들께 자리를 적극 개방해서 제천시 문화예술, 제천시 체육이 한 단계 발전해서 제천시가 발전하는 이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